자, MBO라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MBO. Management by Objective. 그죠? 목표, 목적을 관리한다라는 뜻인데, 이 피터 드래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이 드래커 형님이, 그죠? 이 MBO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 와전이 된 내용들이죠. 원칙은, 이 드래커 분이 강조하는 거는 MBO보다 어때요? 뒤에는 하나가 빠졌어요. S. 뭐 이경 부장님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그죠? 오케이 할 때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기 통제가 더 포커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끼리는 MBOS라고 그럽니다. MBOS. 근데 일반인들은 목표 관리하면 MBO 그러는데, 사실은 MBOS라고 불러주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목표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케이. 예. 일을 할 적에 표류하지 말고 어떤 타겟팅을 잡고 골 세팅을 하고 나가는데, 그 나가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 발생하는 허들들이 많잖아요. 애로사항들이. 그리고 저항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팀 합리화를 내서 어때요, 여러분들? 포기를 하지 않습니까? 흔히. 뭐 내년에 하지, 뭐 다이어트 정도야. 그죠? 뭐 시간 많은데 다음 달부터 하지, 뭐 그지? 뭐 이런 식. 또는 뭐 우리 회사 실적이 그러니까 원래 우리 회사에 뭐 최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뭐 이 아이템으로 10원짜리 장사하지, 100원짜리 장사하지, 이렇게 해서 어때요? 리젝이 되거나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피터 드레이크가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자기 컨트롤, 셀프 컨트롤이 잘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목표를 설정할 땐 즐겁잖아요. 그죠? 또 꾸미는 맛도 있고, 그죠? 뭐, 여름방학 계획서 쓰는 것처럼, 그죠? 꾸미는 맛이 있는데, 그죠? 그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목표를 세팅하고 나면 어때요? 그걸로 마치 달성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럼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은 그 다음 공정인데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계획을 세우는데 제가 보니까 대다수의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이 계획을 잘 못 세워요. 열심히 하자, 잘하자, 부지런히 하자. 죄송한데 아닌 것 같지만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에요. 열심히 하자, 잘하자, 부지런히 하자. 언제까지? 뭐 될 때까지. 언제인지도 몰라요. 그냥 열심히 하자는 거지. 이제 또박또박 짚어보면은 빠진 게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또 임무소양 교육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표현력은 우리 이런 좀 하드웨어를 다루는 목표 관리 강사들보다 훨씬 더 좀 은유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셀프 리더십에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벼랑 끝에 나를 세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벼랑 끝에. 그 벼랑 끝이 뭐냐? 우리 목표 관리로 본다면 뭘까요? 낫길입니다. 낫길. 봐봐, 위기 시절이라고 했잖아. 자꾸 소프트웨어적으로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드웨어적으로 본다고 하면, 시스템적으로 본다면 낫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낫길이 잘 없죠. 그죠? 강의 컨텐츠 개발하자. 언제까지? 2분기 중에, 올해 중에, 뭐, 그죠? 그리고 개발한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많지 않잖아요. 원래 신규 컨텐츠 개발해야지. 근데 언제 많이 개발하십니까? 강의가 주어지면은, 그죠? 강의 주어지면은, 이제, 책 막 이만큼 사가지고, 그죠? 네이버 뒤지고, 유튜브 보고, 막 책 중간에 발제해가지고, 얼렁뚱땅 만들어요. 그리고 강의 끝나고 어때? 조금 아쉬우면, 이게 내 실력은 아닌데, 좀 더 잘할 수 있는데가 되잖아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어쨌든 컨텐츠가 나오는 이유는 출강일이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입장에 낫기일이에요. 그래서 실력이 안 느는 겁니다. 죄송해요. 출강을 위해서 자꾸 강의 컨텐츠를 만드니까 좀 묵은 맛이 안 나고 갓 버무린 김치 맛이 나는 거예요. 저분 이쪽 분야에서 오랫동안 고민하셨구나. 야, 저런 내용을 저렇게 쉽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줄줄 읽어주거나, 그죠? 누구 걸 살짝 이제 카피 뜨거나. 그러니까 어때요? 살짝 짝퉁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깊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보다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주변 머리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낯길이 누락되는 게 상당히 많다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재수없겠지만 셀프 컨트롤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힘들어요. 이거 역시 힘듭니다. 뭐 과제가 많거나 이러면 어때요? 힘들죠. 그래서 이 벼랑 끝에 세우는 방법이 정말
정성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량화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되는 거죠. 그리고 출강 강의 교환 준비 안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가오고 있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만큼 내가 세운 이 성과 관리, 목표 관리의 오브젝티브가 명확하게 하고 나와의 약속이지만 또 여러분들 가슴이 뛰고 불안하고 이런 심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은 차선책을 선택하셔야죠. 출강이 잡혀가지고 급하게 강의 교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력이 안 느는 강사님의 특징,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실력이 느는 분은요,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 잘 모르고 나갔던 강의 컨텐츠를 계속 뭘 합니까? 업데이트, 리뉴얼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런 말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 내용이 맞는 말인데, 이걸 내가 진작 봤으면 더 사용했을 건데, 이렇게 해서 계속 리뉴얼을 해요. 강의 출강 나오고 나서 시작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시작은 좀 어리숙해서나 하면 할수록 이제 묵은 맛이 나기 시작하는 게 이 차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낯선 컨텐츠에 강의를 개발하고 여러분들은 누가 강의를 주지 않는 한 그 PPT 교환은 열어보지 않고 리뉴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늘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좀 필요하겠구나. 계속 내 스스로 만족하면서 어때? 내 스스로 낯기를 채우면서 리뉴얼을 해야 실력이 느는 거죠. 직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또 이런 예시를 들어야 되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래요. 실무자들 중에 누구나 직장 생활을 하면 처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깨지면서 배우고 막 정신없이 막 일을 해요. 현수막도 만들어야 되는데 뭐 명찰도 만들어야 되고 교재도 발전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 누구 강사 섭외님 섭외도 해야 되고 뭐 버스 대접도 해야 되고 그죠? 거래처에 뭐 미팅도 해야 되고 뭐 누구 협조 구해야 되고 내가 할 일 협조 구할 일 막 다 처음 하는 일이니까 정신없이 일을 하고 뭐 야근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끝났다. 끝. 그리고 내년에 또 그 일을 또 합니다. 또 똑같이 합니다. 강사 섭외하고 하고 이러다 보면 어때요? 또 끝났다. 그런데 유사한 실수를 똑같이 반복해서 합니다. experience, 경험을 했는데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처럼 리뉴얼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정리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요,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아무리 바쁘더라도 관리자는 또는 어때요? 평가를 해줘. 근데 상상 안 해줘. 또 이어서 프로젝트 이어지면은 그럼 자기 혼자 어때요? 저녁에 남아서라도 또는 어때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라도 어때요? 야, 이번에 내가 이걸 해보니까 이게 문제였고 다음번에 이걸 먼저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 부분은 차라리 내가 하지 말고 누구한테 부탁하면 더 편할 것 같은데 메모하고 그죠? 그리고 다음번에 할 때는 요거 폴더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현수막 문구, 여기는 뭐 진행 콘티, 여기는 뭐 땡땡땡, 요거는 뭐 연락처 해가지고 어때요? 쫙 정리해놓고 여기서 내가 다음번에 한다면은 요렇게 하면 훨씬 더 야근하지 않고 4시간 만에 할 걸 2시간 만에 할 수 있겠네? 요렇게 하면 훨씬 더 세련되게 할 수 있겠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이걸 못했는데 단체 사진을 찍어야지. 설문조사 안 했는데 설문조사 해야겠네? 뭐 기타 등등. 그걸 어때요? 나만의 노하우 파일을 열어서 어때요? 정리해 놓은 거죠.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유사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그 파일 열어보는 거죠. 그때 이랬고 저랬고 맞다 이렇게 하겠네 하면 어때요? 조금은 좋아집니다. 또 조금은 좋아져요. 그렇게 해서 한 3년 정도 또는 한 5, 6번 어때요? 똑같은 프로젝트를 하면요. 예전에는 8시간 걸렸던 게 2시간 만에 해낸다는 겁니다. 이 또한 뭡니까? 성과 관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신입들은요, 잘 몰라요. 그래서 팀장님들이 어떻습니까? 항상 끝나고 나면은 묻죠. 이번 프로젝트 통해서 너 배운 게 뭐가 있냐? 다음번에 어떻게 하는 게 더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 또는 어때요? 이렇게 물을 거니까, 준비해 오라고. 이걸 뭐라고 그래? 개선사항이라고 하잖아요. 그 짧은 시간 얼마 걸릴까요, 여러분들? 팀장님들? 30분 채 안 걸립니다, 사실은. 이건 어때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제가 진행이 미숙했고요. 뭐 너무 막 뛰어다녔고요. 표정 관리가 안 됐고요. 그죠? 뭐 되는 거죠. 그리고 뭐가 좀 오타가 나왔고요. 기타 등등. 다음번에 하실 때는 요거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다고. 굳이 화내거나 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 그럼 됐다. 그럼 다음번에 할 때는 이 유산일 때는 꼭 그렇게 반영해서 좀 잘해라. 고생했다. 하면 돼요.
그러면은 웬만한 바보 아니면은 3번 정도 돌리면은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고도화되는 거예요. 아, 다음번에 진행 볼 때는 내가 볼펜 들고 막 진행 틀 들고 이렇게 해서 봤는데 다음에는 볼펜 놓고 깔끔하게 웃으면서 표정도 관리하고 해야겠구나. 또 디테일한 걸 찾아가지고 어때요? 점점 고도화가 돼요. 그런데 이런 공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쁘긴 바쁜데 어때요? 돌아보면 자기가 봐도 실수투성이에 작년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려면 어때요, 여러분들? 약간 이제 오브젝티브도 있어야겠지만 어때요? 이렇게 금방 제가 말했던 이런 것들 어때요? 셀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탓하지 말고요. 아, 맞아. 저걸 우리 전무님이, 상무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팀장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하면 됩니까? 본인이죠. 본인이 어때요? 이렇게 셀프 컨트롤 좀 해나가면 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어때요? 아까 얘기했던 어때요? 고정비가 주는 게 아니라 공정기간이 어때요? 짧아지겠죠. 공정기간이 짧아지는 것이 뭘까요? 성과입니다. 시간 이꼬르 돈인 건 동의하시죠? 뭐 건설회사에서 공정기간을 자꾸 당기는 이유가 뭐예요? 인건비 줄이려고. 들어가는 기자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 투입되는 인원이 100명이에요. 근데 한 달 줄이면요. 20일 곱하기 100명. 예. 2,000명의 인건비가 세이브됩니다. 그게 뭘까요? 경상이익이에요. 신차 개발하는데 5년 걸려요. 그걸 어때요? 개발 공정을요. 워크 프로세스를 개선해가지고 36개월 줄이면요. 2년치 연구 인력들 인건비가 세이브됩니다. 그럼 어때요? 훨씬 더 경쟁력 있게 차량 판매 가격을 정할 수 있고요. 좀 더 높은 마진으로 신차를 출시할 수 있어요. 우리 회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어때요? 공정을 줄이면요. 뭐가 될까요? 직원들 인건비 더 줘도 어떻습니까? 잘 돌아가요. 그래서 대기업의 신입 초봉하고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신입 초봉이 다른 겁니다. 이게 뭐예요? 생산성, 이 성과 관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뭐 입에 단내가 좀 나겠지만 어찌됐든 가장 최적화된 효율화된 프로세스를 만들자는 거죠. 월급 적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 근로자들의 임금도 상당히 지금 어때요? 거품이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대기업 다니는 인간들이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인간이 아니구나. 분들이. 0.01% 채 안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10,000명 중에 1명이 여러분이 그 매스컴에서 보는 초임이 4천만 원이고 5천만 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내 연봉은 3천도 안 돼. 이러면서 어때요? 스스로 어때요? 셀프 디스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평균 임금이 대한민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331만 원입니다. 이것도 되게 많이 측정된 거죠. 누가 들어가 있죠? 상위 10%들죠. 고액 연봉자들. 연봉 25억, 30억 받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평균 연봉이 331만 원이에요. 그럼 중위 임금은 얼마일까요? 근로하시는 분들 줄 세워놓고 딱 2천 몇만 명 근무하는데 그중에 1,000만 명대 되는 분의 받는 평균 근로 임금은 얼마일까요? 안 돼요. 훨씬 높습니다. 예, 더 떨어집니다. 244만 원인가? 그게 2022년도 걸 거예요, 아마. 그럼 지금 한 뭐 250 정도 언저리 중간 받는 사람이 250. 제가 260이 안 되는 걸로 기억나요. 2022년도 건 정확하게 제가 244만 원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때요? 중간에 받는 사람이 250만 원 언저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회사 직원 급여가요? 그렇게 적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이제 개입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견기업에 계신 여기 팀장님들 괜히 직원들한테 미안하고 그죠? 월급 좀 적게 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죠?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10,000명 중에 1명이 받는 그 대리 월급, 가장 월급을 가지고 우리 회사하고 비교하니까 어때요? 왠지 좀 열등의식도 있고 직원들 막 뭐 이렇게 좀 못하겠고 미안하고 이러니까 어때요? 뭐 좀 쉬게 해주고 놀게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또 생산성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연말 돼서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과 안 나니까 내년에 임금 인상시키기가 어렵고 악순환이죠.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팩트, 현실을 제대로 인지시키라는 얘기입니다. 필요하면은. 근데 뭐 신입사원이 뭐 딴 데 한 달에 400 받는다는데 뭐 이러면서 어때요? 우리는 뭐 가장이 뭐 400 뭐 이 정도만 잘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어때요? 뭐 팀장이 아니 그렇습니까? 그래 미안하다 이러면서 그러지 말라는 얘기는 팀장님. 예.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강사님들 이제 현장 가시면은 이제는 어때요? MBOS라고 말하는 것이 목표 관리, 성과 관리의 정답이다. 참 오래됐죠. 이 드레이커 형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자, 그럼 요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목표와 준비 시작. 프레임워크가 뭐라고요? MBOS라는 겁니다. 프레임워크. 성과를 관리하는 프레임워크. 이게 목표 관리예요. 프레임이 뭔지 아시죠? 프레임. 그죠? 우리 이 프레임이죠. 프레임. 틀. 다른 말로 하면 어때요? 그냥 프로세스 정도로 여러분 개념 잡으셔도 돼요. 프레임, 프로세스 또는 시스템. 예. 이렇게 시스템에 의해서 꼭 틀에 의해서 프레임에 의해서 어때요? 워크 일한다고요. 그럼 요렇게 일을 하니까 어때요? 효과가 나더라.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피드백 회의를 하고 개선사항을 해서 반영시키고 그 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리고 땡땡땡을 하고 땡땡땡을 하니까 우리가 점점 자국 공정이 줄어드네. 중견기업에서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팀장님들 제일 많이 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납기 공정을 줄이는 거, 프로세스 시간을 줄이는 거. 이게 가장 고정비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죄송하지만 비교를 해보시기 바라요. 저 같은 강사들은 대기업도 다니고 공공기관도 다니고 중소기업 50명 미만 기업도 다닙니다. 일하는 시스템 방법의 차이죠. 죄송하지만 이 차이가 성과관리의 차이죠. 이 차이가 어때요? 생산성으로 이어지고 이 생산성의 차이가 어때요? 죄송하지만 직원들의 인건비로 반영이 된다는 거. 좀 불편하지만 현실이라는 거. 그럼 어떻게 이 능숙한 성과관리를 잘하는 직원을 육성할 것인가가 고민이지 않습니까? 또 그런 마인드를 가진 직원을 육성할 것인가가 고민이잖아요, 팀장님들. 그래서 오늘 이 성과관리 리더십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직원들의 이 성과 마인드를 세팅하기 위해서 어때요, 여러분들? 이 선행돼야 될 것이 문화입니다, 문화, 컬처. 조직의 문화죠. 이 조직의 문화를 어떻게 성과 중심의 문화로 가져갈 것인가.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루 때워야 되니까.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문화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성과 연동되어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이 성과에 반영되는가, 내가 하는 일이 내 직급에 맞는 합당한 일인가, 내가 하는 이 일의 시간이 합당한가, 이걸 좀 더 줄이고 고퀄리티로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문화. 그리고 어때요? 그렇게 줄이시고 어때요? 차라리 어때요? 워크숍을 가시든지, 그죠? 뭐 연차 외에 휴가를 더 주시든지 이렇게 하라고요. 이랬을 때 어때요? 할 때 하고 놀 때 놀자라는 조직의 문화가 세팅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조직의 이 생산성은 당연히 상향 평준화될 겁니다. 막내 캡틴부터 임원까지. 야, 이게 좀 필요하구나. 이런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세팅해야겠구나. 우리 조직에. 지금 세팅하셔야 나중에 200명, 300명 되었을 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전략실에 계신 분 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고민해 보시기 바라요. 50명, 100명일 적에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게 쉬울까요? 막 돈 벌기 급급해가지고 매출 막 올리다가 직원이 300명 돼가지고 새롭게 조직 문화를 세팅하는 게 쉬울까요? 답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인데 당장 눈앞에 일들이 있으니까 자꾸 미루는 거죠. 그러다가 300명에서 장애를 만나가지고 허들을 만나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하고 MOU했다가 쭉 빨려버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사람 한 2명 더 뽑으면 안 됩니까? 우리끼리 이야기로. 여기 뭐 임원 계신지 모르겠는데 전문가, 외부 전문가 뽑으세요. 그 전담자. 조직 문화 담당하는, 성과 관리 담당하는 뽑으세요. 그래서 어때요? 뭐 일반 회사 가면 혁신팀, 조직 문화 팀, 이런 팀들이 있습니다. 뭐 할까요? 대표님 혼자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좋아요. 연봉 한 5천 줍시다. 그분 뽑아가지고 그것만 전담하면 돼요. 근데 이 사이즈가 문제죠. 한 50명 미만 사이즈에서는 죄송한데 힘들어요. 그 대다수 공감합니까? CEO들이나 기관장들이 해요.
자기가 인사 다 하고 문화 다 하고 중간에 야 뭐 줘라 뭐 고민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100명 넘어가면은 1교시 때 말했던 것처럼 쉽지 않다는 거. 아, 이게 필요하구나. 좋습니다. 여러분 뭐 피터 드레이커 잘 아시니까 이분 하면 생각나는 거 여러분들 명문장들 많잖아요. 어떤 거 있습니까? 이 코치님들.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유명한 명언들이 많잖아요. 어떤 거 여러분 기억나는 메시지 어떤 거 주세요. 그래요. 예? 여러분 PPT를 보셔야 나오죠. 그죠? 참 문제입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강점 코칭 했던 분들은 예, 이 문구 기억나실 거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 강점 코칭.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문구지 않습니까? 예, 강점. 조직 구성원들의 강점을 탐색하고 발견하고 그 강점을 조직에 기여시켜라. 공헌하게 만들어라. 그게 어때요? 성과관리의 핵심 문장이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기업의 시작. 명심하시기 바라요. 이 구성원들의 강점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건데요. 워크 프로세스를 한번 봅시다, 팀장님들. 워크 프로세스를.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듀티, 하나의 단위어물 듀티라고 그러죠. 듀티. 그 듀티 안에 보면은 태스크 명이 있죠. 그리고 태스크 명 안에 보면 액티비티, 행동 양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HRM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가압이 있고 그 안에 그 가압 안에 뜯어보니까 어때요? 그런 각도 세부적인 태스크가 있어요. 그 태스크 안에 해야 될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걸 액티비티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쉽게 설명할게요. 이 듀티의 공정이 1, 2, 3, 4, 5, 6, 7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게 어떠세요? 이 1, 2, 3, 4, 5, 6, 7이 다 힘들어요? 그러면 아마 사표 쓰고 나가셨을걸? 어때요? 3, 7, 5는 어때요? 재밌죠? 그게 뭐 기획하는 업무든 뭔가 수합하는 업무든 그걸 어때? 분석하는 업무든 판독하는 업무든 재밌는 공정이 있고요. 6, 7이 힘들 수 있잖아요. 나는 시작을 못해. 1이 힘들 수도 있고 디렉팅 하는 게. 그러면 우리 부서원들 중에 일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분명히 일을 하면서 어때요? 물론 일이 즐거울 수 있습니까? 돈 받고 하는 건데 행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의 속성상 일은 즐거울 수 없습니다. 예, 돈을 받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죠? 일이 즐거우려면 돈을 주고 하셔야죠. 여러분 즐거운 일은 다 어때요? 돈 주고 하잖아요. 그죠? 일이 재밌으면요 큰일 납니다. 예. 부장님 그 일은 제가 할게요. 100만 원 드릴게요. 뭔 소리야? 내가 할게. 200만 원 드릴게요, 부장님. 이런 현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일이 즐거울 수는 없는데, 그죠? 여러분이 해야 될 거 뭡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 어때요? 시간당 객단가를 높여야죠. 그래야 어떻습니까? 적기 일하고도 어때요? 돈 쓰면서 즐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8시간 일하고 1,000만 원 받는 사람과 8시간 일하고 100만 원 받는 사람은 어때요? 다르겠죠, 즐거움이. 예. 그럼 8시간 일하고 1,000만 원 받는 사람은 1시간만 일해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남은 시간 뭐 할까요? 이제 즐기겠죠. 돈 주면서. 그죠? 그러려고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지금. 그죠? 나의 객단가를 높인다는 거. 이게 다른 말로 뭘까요? 성과 관리입니다. 성과 관리. 어떻게 하면은 4시간 강의에서 다른 강사님들 8시간 강의한 효과를 낼 것인가? 그게 특강 강사님들의 곰거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90분 만에 이 많은 인원들을 가스라이팅을 시킬까? 죄송합니다. 예. 긍정적인 가스라이팅을 시킬 것인가? 고민이잖아요. 임팩트 있는 압축해서. 그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장님. 어떻게 하면은 이 일을 압축해서 할 것인가? 자, 그러면은 그 태스크를 어때요? 나는 적절하게 지금 분배를 잘하고 있는가? 진짜 안 되는 놈 붙잡고 그죠? 해처리 되고 채찍 들고 지금 잘 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저 두 분이 지금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라고요. 내 아집으로 고집으로 누가 봐도 안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숫자에 되게 약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는 상담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 회사에도 보면. 그리고 우리 전반 계산에도 그 얘기 잠깐 나왔는데 디자인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땡땡 대리님하고 우리 박땡땡 팀장하고 그건 잘해요.
근데 누군지 모르시죠? 예. 그리고, 예. 또, 뭐, 박땡땡 대리는요, 숫자에 되게 강하고요. 분석하는 게 되게 강해요. 이제, 일명 이제, 코딩하고 분석하는 걸 되게 잘해요. 그런데요, 디자인은 아무리 시켜도 안 늘어요. 그래서 제가, 전반기 보내면서, 서로 감사하거나 고마운 사람이 있으면은, 예. 이 자리에서 얘기하라고, 예, 상품권 이만큼 주면서 제가 그랬어요. 한 장씩 주면서 이제 돌려가면서 하라고 그랬더니만 그 두 친구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땡땡 대리님이 제가 무슨 말 할 때마다 리액션을 잘해줘서 고맙대요. 웃어줘서. 그러면 상품권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대리가 받아가지고 한 얘기가 리액션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뭐 분석한 다음에 표지는 안에 내용을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안 된대. 그래서 항상 부탁을 한대요. 저는 몰랐죠. 그래서 부탁해서 표지 만들고 안에 뭐 이제 도표 만들 적에 좀 예쁘게 만들어 주는가 봐. 상부상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 이제 또 분석할 일 있으면 살짝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게 뭘까요? 이 장면이. 서로의 강점을 어때요? 활용하는 거죠. 내가 디자인하면 어때요? 하루 종일 디자인해도 어때요? 남들이 보기에는 발로 디자인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죠? 나는 열심히 이제 막 코딩을 한다고, 그죠? 구글링해서 뭐, 그죠? 데이터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제 한 10명 하고 있으면 옆에는 어때요? 벌써 뭐 50명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2번 누르고 3번 누르고 누르는데, 그거는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강점들을 너무 잘하는 거죠, 팀원들이. 그럼 어때요? 팀장이, 부서장이 오더를 내리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어때요? 강점을 서로 활용하는 겁니다. 대리님, 제가 이거 해드릴 테니까 대리님 이것 좀 해주세요. 대리님 이것 좀 해드릴 테니까 주인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문화. 맞는 말이다. 동의하시죠? 그럼 강사님들은 왜 강점 활용을 안 하세요? 자기들끼리? 기저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좀 어떻게 보면 아픈 부분이죠. 예, 예. 몇 번 당해봤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죠. 불신이죠, 사실은. 기저에. 그냥 나 혼자 사는 게 편하다. 그죠? 가끔 그러니까 좀 뭔가 함께 하고 싶은데 또 뭐 이렇게 일이 하다가 뭐 팽당하거나 배신당하거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이제 외롭게 이제 그죠? 사막을 거닐고 계시죠? 한편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점. 이런 내용을 전달하시잖아요, 강사님들. 근데 본인의 삶을 한번 투영해 보세요. 나는 과연 강점 활용을 잘 하고 있는가? 타자와. 여기 계신 팀장님들은 어떠세요? 구성원들의 강점을 잘 활용하고 계세요? 그게 힘듭니다, 우리 회사는. 웃기지 마십시오. 금방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찾으면 어때요? 그럼 컬처, 문화만 만들어주면 자기들끼리도 어때요? 대리님, 주인님끼리 어때요? 세팅이 들어간다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또 했던 또 명언들이 있죠.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강사님 많이 쓰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영상 시작. 그렇죠. 저도 이런 말 좀 하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멋진 말이죠. 커뮤니케이션 오류의 60%입니다. 경영 문제 60%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랍니까? 소통 관련된, 브리지 소통 관련된 강의들을 나가고 있죠. 해도 쉽지 않으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을 분류하면 업무적인 커뮤니케이션,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있죠. 업무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진짜 수명 지시 보고 전달. 그리고 어때요?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커뮤니케이션. 이거 어때요? 관계 개선을 위한 정서적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요. 어떻게 하면은 이 짧은 시간 내에 구성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왜곡 없이, 오해 없이, 감정을 상하지 않고 나의 가업을 전달하고 전달받을 것인가, 나의 의중을 전달하고 전달받을 것인가. 정말 중요한 문제죠, 사실은. 그죠? 뭐 회의하다가 심상하고 마음 상해서 삐끼고 뭐 그래서 어때요? 같이 프로젝트 하기 싫고, 그죠? 할 때마다 열받고 전투력 떨어지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간통하는 메시지 같아요, 제가 봐도. 또 이분이 하신 얘기가 이런 얘기했죠.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죄송하지만 이게 MBOS의 또 하나의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성과 관리가 안 되는 이유, 목표 관리가 안 되는 이유,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죠? 목표를 잡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6월 말까지. 몇 개? 한 개 컨텐츠. 어느 분야? 뭐, 리더십 분야. 네이밍은 대충 쓰리고 리더십으로 정했어. 이러면 어때요? 목표를 잘 잡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획을 잘 세운 겁니까? 잘 세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목표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컨텐츠는 몇 시간짜리?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뭐 스타트니까 한 4시간 정도에, 그죠? 아니면 원데이 클래스 8시간짜리 이용하는 거면, 그죠? 그리고 나 혼자서, 아니면 코옥에서, 아니면 누구랑 혼자 같이 기타 등등. 그리고 어때요? 이 개발한 것을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베타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어디 가서 뭐죠? 재능 기업, 만약에 강사들한테 베타 테스트 하기 싫으면 어때요? 기업체 재능 기부로. 제가 초창기에 많이 썼던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간이 베타 테스트 공간이에요. 2010년도 제가 기업 다니면서 어때요? 평생교육원에서 베타 테스트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베타 테스트 하는 강의는 교환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는 것도 좀 웃기고 아직 완성도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요즘은 제가 기업에도 3군데 재능 기부를 해요. 하는데 그 3개 중에 한 개는 가끔씩 이제 안 써본 걸 테스트 해봅니다. 어차피 돈도 안 받고 하는 거니까 한 2번은 진짜 그쪽에 기관장님이나 뭐 CEO분하고 해서 원하는 게 있으면 해주고 나머지 한 20분, 30분 모듈은 어때요? 살짝 테스트 해봐요. 해보고 어때요?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반응 없네? 아, 다른 데서 안 써야지. 뭐 이런 게 테스트 한다는 거죠. 저도 유익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존감은 올라가겠지만. 그렇게 활용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까지 어때요? 세팅을 하셔야 돼요. 골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준비하면서 어때요, 여러분들? 뭔가 설레기도 하고. 그리고 끝났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성과가 나지 않으면 어떨까요? 콘텐츠 개발할 맛이 없잖아요. 자, 내가 막 이제 3고 리더십을 개발했어. 4시간짜리를. 근데 불러주는 데가 없네? 그럼 어때요? 이거 왜 개발했지, 내가? 그럼 어때요? 안 해가 된다는 거죠. 내 스스로. 그 기저에서, 무의식에서. 그러면 당장 내가 나한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셔야겠죠. 뭐 재능 기부를 해서 예를 들자면은 뭐랄까요? 와, 강의 너무 좋아요라고 어때요? 자존감이라도 올리든지 아니면 뭐 한 반만 풀고 뭐 조금 뭐 한 2, 30만 원 받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본다든지. 그리고 아마 누군가는 카피를 뜨겠죠? 하지만 나는 어때요? 런칭하고 느낌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리뉴얼이 된다면 어떨까요? 손해볼 건 없죠. 여기 계신 분들 전부가 1년에 365일 강의를 나가도 대한민국 법인회사를 한 번씩 못 나갑니다. 1년에 365회 강의를 나가서 대한민국에 있는 법인 전체를 강의 나가려면은 한 나누기 한번 해보세요. 법인이 30만 개인가 있는가? 대한민국에? 55만 개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55만 개 나누기 365 해보세요. 몇 년 나오는지. 그때 제가 얼추하니까 대충 한 몇천 년 나오더라고요. 그럼 여기 20명이 해도 어때요? 200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예. 왜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경쟁자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것도 이제 롤의 확장성이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강사 대 강사다 보면 경쟁자가 되겠죠. 근데 물론 좋은 러닝 파트너가 될 수도 있지만 어때요? 이거를 내 롤을 어때요? 이게 증진시키면요. 경쟁자가 아니라 강점을 서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또 파트너십이 될 수 있는데 이 개념이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훨씬 더 쉽게 매출을 올리고 내가 원하는 돈을 좀 벌 수 있는데 이걸 제가 뭐 지금 13년째 하고 있는데 다들 못 알아먹고 있으니까 그냥 하는 하소연입니다, 여러분들. 잡아보시기 바라요. 어찌됐든 MBO에서는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관리가 안 되는구나. 또는 어때요?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잘 만들어요. 자, HRD 부서에 이 성과 지표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연간 교육 40회를 진행한다. 가 어때요? 행동지표예요. 그럼 성과가 날까 안 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계획 대비 100% 달성한다. 뭐 사원부터 해서 임원까지 뭐 1월 달부터 쫙 계획을 세웁니다. 몇 회 시행하고 몇 번 하고 뭐 원데이 클래스, 투데이 클래스 사업 참가 과정을 해가지고 회사 돈 뭐 비용 최소 뭐 1억 투자해서 2천만 원 이상 자부담 80% 정도는 20%는 자부담하고 80%는 사업주 환급 과정을 돌린다. 잡았어요? 그리고 시간은 몇 시간 하기로 했고 따져보니까 연간 40회 정도예요. 교육이. 원데이 클래스. 이게 올바른 목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표 달성률 100%. 교육 횟수 40회.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이 지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자, 이렇게 지표를 잡고 오다를 주면요. 이 교육 실무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 40회를 쳐내면 됩니다. 그죠? 연말 돼가지고 부장님이 물으면요. 했는데요. 달성률 100%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 생길까요? 만족도가 엉망이고, 그죠? 뭐 강사에 대한 불만도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도 있고, 이런 교육을 왜 하는지, 그죠? 교육 시간의 문제, 그 다음에 어때요? 뭐 교육 시기의 문제, 기타 등등. 크레임사항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이 지표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렇잖아요. 너는 40회만 하면 돼. 목표 달성 100%야. 이거만 하면 나는 애쓰던 거 맞는데.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뭐 교육생의 만족도, 그죠? 뭐 5점 만점에 4.5 이상. 또는 어때요? 뭐 6개월 뒤에 3단계 비헤이비얼 평가를 했을 때 직원들의 현업 활용도에 대한 점수가 뭐 4.5 이상. 그리고 뭐 적정 컨텐츠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퀄리티에 관련된 어때요? 지표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또는 교육생의 만족도 1단계 뭐 만족도, 2단계 만족도, 3단계 만족도를 평가해야겠죠. 그러면 어때요? 교육 담당자가 신경 쓰겠죠. 오면 어때요? 다가 준비도 좀 더 열심히 하고 강사님 오면 어때요? 뭐 안녕하세요. 커피 뭐 그죠? 대접하고 교재도 예쁘게 만들고 지금 대기업 가보십시오. 참, 야, 이게 어디 뭐 호캉스 왔을까 할 정도로 진짜 예쁘게 하는 예쁘게 합니다. 이 테이블에 조별로 편성했는데 6개 앉잖아요, 보통요. 5명씩 앉혀, 또 7명씩 앉히는데 6명 앉혀놓고 한 자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이게 쿠션 같은 거 있잖아요, 애들. 뭐죠, 그거? 있잖아요, 큰 인형들 막 앉혀놓고. 그리고 다가도 어때요? 저렇게 쭈르 깔아놓지 않고 어때요? 개인 다가 해가지고. 평소에 자기 돈 먹고 아까운 다가들. 교재부터 해가지고. 그럼 어때요? 교육받으러 즐거운 거죠. 예. 교육장 디스플레이를 보고. 그리고 받으면서. 그리고 8시간 교육하는 거를 어때요? 7시간 교육하잖아요. 예. 교육받는 건 힘든데 1시간 일찍 퇴근하시라고. 요즘은 8시간짜리보다는 7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교재 뭐 각종 이벤트, 그죠? 점심 먹고 어떤 데 가면은 뭐 추천해가지고 선물 준대요. 뭐 장난감이라든지 애들 장난감이라든지 뭐 와인 뭐 이런 거 막 선물 줘요. 얘들이 교육하자는 건지 놀자는 건지 잡을 정도로 그렇게 퍼포먼스를 막 합니다. 이제 뭐 뽑았는데 뭐 왕구 세트가 뽑혔어. 근데 나는 애가 다 컸어. 그럼 어때요? 옆에서 뭐 애 줘라 나오면 이제 뭐 김대리 주기도 하고 그러면 훈훈한 모습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 또 교육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교육받으러 가는 게 어때요? 쉬러 가는 거죠.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뭐 땡땡 제주소에 가면요. 8시간 뺑뺑이 돌리고 어때요? 가면 이제 믹스커피에다가 좀 먹든 말든 강사 오면 좀 진행하세요 하고 그리고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죠? 얼굴도 못 보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세팅 끝났습니다. 바쁘실 텐데 일 보십시오. 끝나고 나면 어때요? 강의하고 갑니다. 그죠? 교육생이 체크는 안 해요. QR만 찍으세요 하고 어때요?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만 때우는 거죠. 거기는 어때요? 교육 목표 달성률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자기 쳐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생이 4명 오든 5명 오든 무조건 하는 거예요. 안 온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이 시즌이 바쁜 시즌이야. 휴가 시즌인데 교육 잡아놓고 자기는 완성해야 되니까. 이 지표가 측정 지표가 잘못되면은 아무리 관리를 해도 성과가 안 날 수도 있겠구나.
정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잠깐 하고 또 좀 쉬어볼게요. 야, 이러면 이런 목표 관리의 개념은 언제부터 됐느냐? 이것도 역시 배경 지식입니다. 죄송하지만 강의장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묻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뭐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강사들을 위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테일러, 경영학 전공하시는 분들, 수도 없이 보는 사람들이죠. 야, 이게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1911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고, 여러분 잘 아시는 피터 드레커가 실질적으로 1954년도에 70년 전에 MBOS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뭐 배경 설명하면 맥그리거 XY 이론이 있으시죠. 테일러는 전형적인 사람을 어떤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코치님들 X 이론을 보는 거죠. 사람은 무책임하고 책임지기 싫어하고 창의적이지 않고 일하는 걸 싫어하고 틈만 나면 놀라 그러고, 그러니까 어때요? 기계 부품처럼 어때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집어넣어가지고 짝짝짝짝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미개했던 인류가 교육을 통해서 점점 성숙해지니까 어때요? 자아 실현을 하고 싶고 그래 되는 거죠. 그 맥그리거의 Y형 인간들. 일하는 것을 즐기고 성취감을 좋아하고 책임지는 것을 좋아하고 크리에이티비티한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너무 컨트롤하면은 창의성이 말살되고 능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점점 이제 맥그리거의 XY 이론 중에 X형 인간들보다 Y형 인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 그 이유를 봤더니만 인간이 점점 어때요? 성숙해지는 겁니다. 많이 배우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컨트롤을 하면서 이렇게 좀 자율과 소통을 통해서 성과 관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이제 피터 드레커가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여러분들 이제 또 OKR 배우신 분들은 나디그 분들이죠. 나오죠. 앤디 그로브, 그죠? IMBOS라고 했습니다. IMBOS. 그러니까 MBOS. 그러니까 이 드레커가 만들어 놓은 MBOS가 어때요? 미국에서도 어떻습니까? 이 MBO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목표 관리해가지고 쥐어짜가지고 평가해서 성과금 나눠줘라 된 거예요. 근데 이 앤디 그로브 보니까 드레커 형님이 그런 취지로 만든 거 아닌데 뒤에 셀프 컨트롤에 대한 개념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텔에 와가지고 인텔 IMBOS, 인텔의 MBO라고 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다가 OKR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글, 존 도어가 어때요? 이 IMBOS를 어때요? 차용해서 구글에서 정착시키고, 와, 이러니까 목표 관리, 성과 관리가 좋더라라고 해서 이제 지금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퍼지고 있는 거죠. 92년도에 여러분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 들어본 KPI, BSC 이런 개념들이 좀 도입이 되더라. 목표만 가지고 관리를 하니까, 성과만 가지고 관리를 하니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먹튀들이 나오는 겁니다. 미국에는 어때요? 전문 경영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깨돌이죠. 경영 성과 내는 거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간단하죠, 논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고정비 줄이고 매출 올리고 공정 당기면 됩니다. 고정비 줄이는 방법 간단해요. 홍보비 줄이고 교육비 줄이고 판공비 줄이고 품위비 줄이면 됩니다. 그럼 매출 똑같아도 어때요? 경상이익이 나는 거죠. 뭐 재규일치에 대한 뭐 평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재규일치의 경영 성과도 간단한 겁니다. 재규일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중성자 폭탄입니다. 중성자 폭탄이 뭐예요? 터트리면 다 죽습니다. 어떻게 해요? 글로벌 1, 2, 3이 아닌 것 같아요. 다 매각입니다. 1위, 2위, 3위 아닌 것 같아요. 다 매각, 처분, 직원들 떨어지는데 해고. 그럼 그거 어때요? 캐시 마련해가지고 어때요? 2위, 3위 하는 그 계열사에 어때요? 투자. 그리고 어때요? 업계 1위를 만든 겁니다. 이 경영의 기본 논리가 있거든요. 빅3, 빅4라 그래요. 업계의 업종별로 빅3 안에 들면은 불사합니다. 이 기본 원리예요. 그 빅3, 빅4 경영학의 원리에 보면은 1위, 2위, 3위가 전체 시장의 80%를 먹습니다. 1위, 2위, 3위가 보통 보면은 1.7배, 1.7배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빅3, 빅4, 빅5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가끔 어때요? 그 밑에 있는
기업끼리 합쳐가지고 예, 뭐 2위를 잡아먹고 5위가 3위를 잡아먹기도 하는데 그거 원래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모든 회사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몸집 불리기. 경영에서 뭐라 그래요? 규모화라고 그럽니다. 규모화. 저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잖아요. 별로 없습니다. 예. 다 이게 투자했기 때문에. 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예. 50평에 조그만 데서 여직원 한 명 데리고 시작해서 지금 네, 상근직이 이제 24명이요. 이사까지 합치면은 뭐 여기 3개 쓰고 부산, 대구 쓰고 하면요. 한 달에 고정비만 뭐 7, 8천 나갑니다. 저희 회사가 벌써. 버는 족족 어때요? 재투자를 하는 거죠. 이유는요. 규모화가 되어야 싸울 수 있잖아요. 누구랑? 저기 서울에서 온 애들하고, 애들이 아니구나. 그분들하고 흔히 말하는 그죠? 입찰을 하든 뭘 하든. 그리고 불경에 있는 업체들도 어때요, 여러분들? 강사가 강의를 아무리 잘해도 어때요? 치고 빠지는 강의를 맡기겠는데 어때요? 지속적으로 맡기지 못하겠대요. 이유는요. 맡기면 지가 다 한대. 이것도 자기하고 이것도 자기하고 다 한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강의를 잘하니까 분위기 좋고 피드백이 좋으니까 계속 부르는데 한 2, 3년 지나니까 어때요? 이제 뭔가 갈증이 생기는 거죠. 뭐가 문제지? 2, 3년 했는데도 왜 안 바뀌지? 뭐가 문제일까요? 디렉팅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육 설계를 못한 거죠. 그냥 자기 잘하는 강의를 어때요? 한 거예요. 맞춤형이 아니고. 그럼 1단계 필요한 교육이 있고 2단계 필요한 교육이 있고 3단계 필요한 교육이 있고 그 고객사가 요구하는 교육 니즈가 있지만 그 니즈만 충족시키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걸 할 게 아니고 이걸 해야 되는데 3단계 있는 걸 미리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효과성이 떨어지는데 이런 이제 디렉팅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해주니까 어때요? 해줄 땐 좋았는데 지나고 나서 효과 없으면 탓을 누구한테 합니까? 강사한테 해버리는 거예요. 쥐가 시켜서 해줬는데. 그래서 교육의 효과성은 디렉터와 FT, 강사의 절묘한 조화입니다. 그러려면요, 디렉팅 전문가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강의 경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제 강의하시면서 이제 고객사를 설득해 가면서 어때요? 가르쳐 가면서 어때요? 교육을 하잖아요. 뜻은 알겠는데 이걸 한꺼번에 하는 건 효과가 없으니까요. 요건 이번에 요것만 하시고 다음번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물론 취지는 알겠는데 성과 관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돼야 됩니다. 리더십 교육을 하려고 그러는데 리더십 하기 전에 지금 보니까 서로 뭐 되게 적대적이고 문화가 너무 안 좋은데 팀워크 교육부터 해야 될 것 같고 조직 문화 교육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어때요? 디렉팅 설계를 해줘야 돼요. 디자인을. 근데 이거를 못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3년 지나면은 거래처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 3년 안에 어때요? 불경을 다 휩쓸었거든요. 내가 한 10몇 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 20년 다 돼가면 어때요? 웬만하면 다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러준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3년 나가 떨어질 적에 이미지가 어때요?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특정 회사 같은 경우는 저는 특정 분야의 강의만 나갑니다. 다른 강의를 줘도 안 나간다 그래요. 저는 여기서 사내 강의만 할게요. 여기서는 리더십만 할게요. 라는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여기는 그냥 내가 특별한 하자 없으면 어때요? 한 10년 줄 갈 건데 욕심 나잖아. 이것도 해도 될 것 같고 저것도 해도 될 것 같고. 그럼 단기 매출은 쭉 당길 수 있는데 어때요? 장기적으로 어때요? 10년 갈고 5년 만에 끊길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게 이제 디렉팅 능력이거든요. 예, 경영 능력이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경영 성과를 내요. 고정비 줄이고 홍보비, 교육비, 뭐 판공비 다 줄이고 매출 그대로인데 납기 공정 땡겨가지고 어마어마한 경상이익을 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주주들한테 배당해주고 나도 어때요? 스톡 옵션 받고 어떻습니까? 3년 하고 먹튀하는 겁니다. 또 다른 회사 가는 거예요. 경영의 신 해가지고 어때요? 뭐 주주들이 좋아하잖아요. 배당 많이 주면은. 그렇게 한 서너 번 전문 경영인께 돌렸더니만 어떤 현상일까요? 우리 회사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지고 R&D 역량도 약해지고 고객 만족도도 떨어지고 직원들의 의식도 떨어지고 직원들의 복리후생이 떨어지니까 이거 아니다.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성과 관리에? 뜯어보니까 어때요? 재무적 관점에서만 관리할 게 아니라 과연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는 협력사 또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내부 고객, 외부 고객, 교육생들은 만족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 나의 강의 컨텐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고객 만족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고민해 보는 거죠. 워크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70년대 80년대 방식으로 일할 수도 있고
매년 개선을 해가지고 ERP 시스템 도입되고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되고 뭐 협업 툴 사용해가지고 이제는 어때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구글 시트에서 어때요? 동시 패치너 막 함께 일을 하고 뭐 서기 기록한 사람 없고 그죠?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때요? 스마트해져가 됐습니까?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까지도 재고 하나 둘 셋 파악해가지고 재고 관리하는 회사가 있고 내부 프로세스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조직 구성원들은 경쟁력이 있는가? 지금 우리 회사 대리가 그만두고 외부 노동시장에 이력서를 던지면은 지금 받는 연봉보다 더 받아서 전직을 할 수 있는가? 글쎄다. 우리 부장님들을 밖에 던지면은 글쎄다가 되면 어때요? 뭐요? 인적 자원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년 성장하고 공부하라는 겁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회사의 경쟁력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팀장님들, 팀원들 교육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가는 여러분 팀원들의 연간 교육 시간 대비해서 평점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 잘 받아야 되니까 팀장님들이 어때요? 이제 직원들, 팀원들 교육을 보내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죄송한데 안 보냈습니다. 특히 누구를 안 보냈을까요? 일 잘하는 놈. 왠지 김 차장 없으면 불안하거든. 그래서 뭐 교육 간다 그러면 꼭 필요한 직무 교육을 제외하고 어때요? 야, 이 바쁜 시국에 네가? 죄송합니다, 팀장님. 야, 이 바쁜 시국에 네가? 그러니까 어때요? 그 똘똘했던 친구가 한 10년 지나니까 애버러지가 돼버린 거죠. 죄송합니다. 애버러지가 돼버린 거죠. 그 하이퍼포머가 그 똘똘했던 놈이 10년 지나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도태되는 거죠. 그 교육은요. 들어도 효과가 없는 C 플레이어들이 어때요? 야, 네가 갔다 와 임마. 되는 거죠. 왜? 문제가 되겠죠. 그럼 가서 어때요? 뭐 놀다 오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그죠? 야,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BSC 관점에서 어때? 4개 항목들을 가지고 목표 관리를 하더라. 그러니까 단기, 장기 개념으로 효과가 있더라. 성과 관리가 되더라. 정도 여러분들. 이 전체 개념입니다. MBOS, OKR, KPI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봤을 때 눈을 읽어보시기 바래요. 쭉 읽어보시고 빈칸 중요한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KPI의 가장 큰 강점은요. 정량화, 정량적이다. 그러니까 정성적이지 않고 정량적이다.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OKR의 가장 좋은 장점은요. 달성률이 50%만 돼도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50%가 돼도 훌륭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100%는 어마어마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100%가 상당히 높은 목표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KPI 시스템이 고도화되어 있는 시스템 경영을 하는 회사에 가보면 어때요? 너무 낮은 목표를 많이 잡더라. 그래서 OKR은 도전 의식을 좀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예전에 진짜 좀 적정 인원이 어떤 평가받지 않고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했던 그 정신으로 하는 마인드가 OKR 마인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피드백 시기를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MBOS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1회라고 되어 있죠.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1년에 2번을 해요. 요즘 보면은 1년에 2번 피드백을 합니다. 언제 할까요? 통상적으로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하는 MBOS는 평가가 아니라 육성이에요. 육성. 자네가 목표를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전반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쉽게 말하면 이딴 식이면은 너 연말에 C밖에 못 준다. 그러니까 좀 잘하자. 근데 이 이제 워딩이 정말 중요한 거죠. 언어 재배열이. 근데 이게 옛날에 이렇게 통했단 말이에요. 야, 똑바로 안 할래? 뭐 이런 패턴이 통했는데 요즘 어때요? 너 지금 목표를 이렇게 잡았는데 전반기 실적이 이러한데 혹시 팀장님 내가 좀 뭐 도와줄 건 없을까? 뭐 어떤 허들이 있어? 어려움이 있을까? 그죠? 뭐 어떤 장애물이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성과 상태에 있는 사람을 고성과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 용어 잘 선정하십시오. 요즘은 저성과자, 고성과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죠. 고성과 상태인 거고 저성과 상태인 거죠. 사람이 저성과자는 아니란 얘기예요. 옛날엔 잘 나갔단 말이야. 지금 어때요? 내가 저성과를 내는 상태인 거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죠? 뭐 장애 요인이 많다든지, 또는 어때요?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든지, 일할 맛이 안 난다든지. 그래서 이 저성과 상태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을 어떻게 고성과 상태로 만들어줄 것인가. 여기에 방점을 찍는 거죠. 그래서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피터 드러커의 취지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셀프 컨트롤이 잘 안 되니까 한 6개월 지나가지고 대화를 좀 나누면서 이 저성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고성과 상태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줄 수 있는 에너지원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심리적 요인, 일하기 싫다,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요. 누구와 인간관계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뭐 일하기 싫다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어때요? 그 업종의 문제일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내 능력의 직무 역량의 문제일 수도 있을 거고 외부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요인 파악을 해가지고 어때요? 관리자가 좀 제거해 줄 건 제거해 주고 도움을 줄 건 도움을 주고 자 그래서 어때요? 뭐 하라고요? 후반기 때 좀 더 리마인드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C가 나올 팀원이 어때요? B가 나오고 B가 나올 팀원이 A가 나오고 A가 나올 팀원이 S가 나오고 그게 뭡니까? 성과죠. 그게 성과 관리예요. 그런데 예전에 어때요? 협박을 하는 거죠. 너 이런 식이면은 보직개미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니까 어때요?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죠. 근데 그런 대우를 받았던 분들이 지금 팀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하려니까 어때요? MZ들이 저항이 엄청나게 심한 거죠. 이 MZ의 양면선이죠. 기존 제도를 이제 파괴하려는 습성이 있죠. 한편은 좋은 면이 있습니다. 장류 유서를 무시하고 수평적인 조직을 하고 개방적이고 할 말 다 하고 그죠? 모순적임을 끄집내는 효과성이 있는 반면에 또 약간 뭐 인내하거나 참을성이 이런 게 좀 부족해서 뭔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것을 이제 조직에 공헌하게 만들 것인가는 어때요? 관리자의 문제이겠죠.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게 MBOS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연일에 평가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내용 보시면 정량, 정성적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OKR은 보시면 어때요? 매주 합니다. 저희 회사도 지금 OKR 주간 미팅을 해요. 매주 하고 월 초에 부스팅 미팅을 합니다. 지금까지 뭐 이제 월 결과 지난달에 집중했던 거 이번 달에 집중하고 싶은 것 뭐가 있느냐 얘기하고 지난달에 좀 이렇게 뭐 개선해야 될 거 하고 지금 이제 우리 전체 목표가 몇 프로 정도 달성됐다. 이건 재무적 관점이 아니랐대요. 뭐 벌써 영업 실적을 따놓은 게 있잖아요. 그거 포함해서 예측치 가지고 사업 매출 예측치를 가지고 이제 모티베이션을 주고 뭐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 요건 부끄러운 얘기인데 작년에 저희 교육팀이 매출 4천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연말 보너스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박 팀장, 박 땡땡 팀장 불러서 제가 이야기 좀 했어요. 이게 이제 관리자 역할이다. 야, 4천만 원 정도야 막말로 조그만 고객사 한 서너 개만 한 달에 한두 개씩만 더 해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건데 이게 한 달 월급이 너들 보너스가 날아가지 않느냐. 올해는 아주 집중적으로 타이트하게 가려고 했습니다. 박 팀장이. 뭐 가능하면 지금 보니까 전망 결산해 보니까 연말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오는 리절트 결과가 아니라 어때요? 내가 뭔가 집중하고 선택하고 촉진하고 에너지를 주니까 어때요? 자연스러운 결과치보다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만들어주는 일련의 활동, 프로세스 체계.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쯤 많이 지쳐 계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망이 나니까 목표하고는 뭐 이제 먼 나라하고 저 이렇게 나오니까 안녕 그래서 이럴 수 있잖아. 이거 후반기였죠. 이거 뭐 그냥 뭐 그렇게 세상 아둥바둥 사냐고 흘러갈 수 있잖아. 하지만 어때요? 스스로 셀프 컨트롤 하면서 어때요? 피드백 하면서 어때요? 반성할 거 반성하고 또 조금 내가 무관심했던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살펴보는 거죠. 나의 지금 브랜딩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어떤 강사로 세팅되고 있고 나의 역할은 지금 이게 맞는지 축소되고 있는 건 아닌지 증진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증진되는 방향은 또 올바른 건지 할 수 있겠죠.
저는 요즘은 안 하고 있는데 5년 단위로 제가 뭘 했냐면요. 강의 테마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어느 테마로 많이 불려다니는지. 야, 그 초창기 거니까 재밌더라고요. 취업 캠프에 뭐 있죠? 팀빌딩, 창업, 취업 면접관부터서 별의별 거 다 나갔더라고요. 저도 이제 비기너였으니까. 직장에 있다가 어쨌든 나왔으니까. 속칭 닥치는 대로 주는 대로 나갔죠. 특히 제 업종이 아닌 제조업체는 때 강의로 상관없이 막 나갔습니다. 강의로 신경 쓰지 마시려고. 근데 제가 제조업을 모른다고. 조선 자동차 모르니까 그냥 끼워만 달라고. 안에 넣을까 잘 안 통하더라고요. 하이트 칼라고 브루 칼라에 또 이렇게 이질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 입장에서 이게 이제 익스피리언이죠. 경험이죠. 그리고 지금 제조업체 잘 알아요. 그 부서 간의 헤게모니도 잘 알고, 아이템이 어떻고, 품질 쪽하고 생산 라인하고 트러블이 있는 거, 제조 기술부하고 생산부하고 차이가 뭔지, 양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무슨 개념인지 개념이 잡히는 거죠. 강의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저도 가서 이제 그 업종 분석을 하는 거죠. 홈페이지에 자랑질 말고 실제 내용들이 뭔지. 그런 것도 제 입장에서 어때요? 성과 관리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강의 시수는 줄어들고 있고, 컨설팅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제가 올 전반기 분석을 해봐도 거의 리더십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강사 양성하고, 문제 해결 쪽. 그리고 이제, 제가 힘들었던 분야들은 다 없어지고. 근데 그거 가지고 제가 원하는 매출을 올렸으면 어때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잘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객단가도 제가 원하는 만큼 올라가고 있고, 처음부터 올라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그럼 객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컨텐츠를 개발해야 될까? 어떤 분야를 공부해야 될까? 그리고 나도 이제 내일 모레 60이 돼 가는데, 그러면 이제 서서 하기 힘드니까 앉아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코칭 투자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어가거든요. 12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10년 차부터 저는 이제 비즈니스 코칭을 하고 있어요. 실제 기업체에 가서, 9차 세션에 여러분 들으면은 괜찮을 강의 코칭 피를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그것도 제가 레퍼런스 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좀 더 먹고 공력이 더 쌓이면은 저도 임원 코칭을 하고 싶고 임원 코칭은 여러분 한 특강료 정도 나옵니다. 실제 해보시면은. 근데 아직 이제 감이 안 되잖아요. 젊잖아요. 코칭 업계에서 보면 아주 젊은 사람이죠. 코칭은 한 60대 중후반이 적당한 나이니까. 임원 대상을 하려고 그러는. 임원이 고객님이 60대 초중반이 많으시니까.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세컨 라이프죠. 보면서 어때요? 강사들의 이모작은 코치가 편합니다. 앉아서 할 수 있으니까. 앉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강의했던 그 수많은 컨텐츠 같아요. 코칭할 적에 메시징하기 좋은 배경 지식이 되니까. 일반인들보다 우리가 배경 지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관련되신 분들은 아실 건데, 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60대니까, 나 요즘 8시간 강의 못 하겠다. 오늘도 제가 긴장하고 왔습니다. 버틸까, 8시간을. 왔는데, 그러면 어때요, 이제? 저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롤에 대한 정진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갑자기 제가 세태기에 들어가거나 훅 떨어지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어때요? 이게 유지될 거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태롭지 않은 사람의 특징.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거죠. 그럼 50 이후, 60 이후. 언제까지 내가 여기 계신 우리 팀장님들, 그래, 별 갖다 칩시다. 임원, 상무, 전무. 여기 한 100세까지 근무하실 거예요? 60대는 나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60 이후 뭐 하실 거예요? 준비하셔야죠. 그래야 트래픽이, 여러분이 원하는 트래픽이 뜰 거라는 거죠. 됐고. 개념 잡으시겠죠? 요거 PPT 나중에 드릴 거니까,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지 마시고. 좋습니다. 예. 자, 다음, 요 내용도 여러분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해 안 될 것 같은 부분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예. 빈칸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얘기했던 OKR 같은 경우는 도전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높은 목표를 좀 잡는구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사 고가하고 또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 있습니다. MBOS, KPI, OKR은 평가 시스템이 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 하는 시스템이다?
성과를 촉진하는 시스템이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헷갈려요. 왜? 누가 헷갈려? 여러분 안 헷갈리시죠? 모르니까. 근데 기업에 있는 분은 헷갈려요. MVS가 평가 시스템 아니야? 인사고과에 반영되던데? KPI가 그거 인사고과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왜? 이 KPI가 정말 정량적으로 목표를 관리하게 해놨지 않습니까? 정량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 땡겨 쓰기 좋을까요? 평가에 땡겨 쓰기 너무 좋은 거예요. 수치화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KPI 그러면 평가 시스템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흘러가면 나오는 리절트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일련의 활동, 관리 체계 시스템을 MBOS라고 그런다. 이게 대전제예요. 그런데 그 성과나 목표를 관리하기 위해 쓰는 도구 중에 KPI라는 지표가 조직 구성원들의 업적을 평가하기에 너무 좋더라. 정량화돼 있으니까. 그래서 기업체에 계신 분들이 헷갈려하구나. 저희들이 OKR 코칭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H땡땡 업체 팀장들 16명 대상으로 400일씩 OKR 코칭 들어갔었는데 그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저항이 이게 평가 시스템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회기를 거기에 소진을 다 했습니다. 아니고요, 팀장님. 동기부여하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티베이션 줘가지고 의욕 증진하고 주도성 증진하고 해가지고 뭘 더 내겠다고 성과를 더 내겠다고요. 평가는 그 이후의 문제죠. 팀장님의 역할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가는 평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과 관리하는 이유는 성과를 내자는 얘기잖아요. 평가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차이입니다 정도. 그리고 여기서 정량화된 거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OKR은 3개월 주기로 많이 하고요. 목표를 몇 개 잡는다? 1개. 그리고 들어보셨죠? 이니셔티브. 디자인 싱킹 하시는 분은 이니셔티브 워크샵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니셔티브 같은 이니셔티브 맞습니다. 예, 핵심 행동 지표 정도. 몇 개? 1개당 3개 잡습니다. 그래서 요 3개를 잘하고 안 하고를 어때요? 지속적으로 측정 관리하는 겁니다. 예,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KPI는요. 목표를 몇 개 잡느냐? 5개에서 7개. 목표별로 KPI는 1개에서 3개니까 어때요? 주로 대기업들은 KPI 지수가 20개 정도까지 있습니다. 20개. 그러니까 어때요?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성과 지표를. 그러니까 진짜 로봇처럼 지어 짜는 거죠. 항목마다. 관리 있게 20개를 있는 겁니다. 그 20개를 다 관리해서 내가 탁점을 찍어야 어때요? 승진해서 초이스되고 연말 보너스 어때요? 제일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피가 말리는 거죠. 인간미 없어지고 부서 이기주의 생기고 글레이존에 대한 문제가 양산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견기업을 KPI 컨설팅을 하면요. 지금도 하나 지금 하고 있는데 성주에 있는 업체 하나 하고 있는데요. 거기 사이즈가 한 200명 되는 회사입니다. 제가 그 얘기해요. 그쪽 상무님이 대기업 출신이거든요. 또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안 된다. 문화 자체가 세팅 안 되는데 1단계 도입은 죄송하지만 목표 한 두세 개 정도 잡고 KPI 지수 한 7개만 관리합시다. 7개만. 이게 뭔지 좀 알게 하자. 그리고 2단계 때 이제 한 10개, 3단계 때 한 15개 정도로 해서 지표 관리하는 거 합시다. 왜냐하면 이게 임금하고 연동을 안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힘들고 쥐어 짜는 분위기면 어떻습니까? 저항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과 관리에 대한 의식만 우리가 좀 올려주면 되니까 처음에는 좀 쉽게 갑시다. 이렇게 코어 타겟을 골 세팅을 하고 우리가 촉진시키면서 관리하니까 예전보다는 고정비도 좀 줄고 직원들도 눈빛이 좀 살아나고 공정기간도 좀 단축되고 그러고 나서 뭐 기분 좋으시면은 연말에 회식비 정도로 해가지고 작년에 회식비 인당 5만 원 나갔으면은 그 비용 산정해가지고 좀 남겨 있으면은 한 인당 10만 원 정도 삼겹살 먹었으면 한우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면 어때요? 고생했다라고 하면은 맛을 알 겁니다. 한우 맛이 아니라 성과관리 맛을. 그러면 어때요? 2차 연도, 3차 연도에 조금씩 이게 성과관리를 하면은 회사도 좋고 나도 좋구나라고 어때요? 맛을 알면 어때요, 여러분들?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과 급여에는 연동시키지 말라고 그래요. 저도 해봤지만 효과성이 없고 회사 입장에 부담스럽습니다. 왜? 대한민국 정서상 급여는 임금은 누적식이에요. 무조건. 비누적식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 누적식이 뭐죠? 계속 누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올라간 연봉은
못 내려갑니다. 비누적식은요. 리셋되는 거예요. 리셋.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 어떤 게 있습니까? 야구 선수들, 코치들 연봉이 그렇잖아요. 성과 내면 어때요? 15억 갔다 갔대요. 말아먹으면 5억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연봉 5천 주다가 내년에 4천 주면요. 나가란 말이야. 그죠? 또 일단 근로기준법상 안 됩니다. 불리한 조건으로 재계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손 안 대고 뭘 손댑니까? 인센티브를 손대요. 성과급여라고 해서. 성과 인센티브. 일종의 보너스 개념인데 이게 상여금 개념이 아니고 성과 인센티브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래서 원천 징수하고 던져주죠. 그러면 이거 그 다음에 어때요? 리셋됩니다. 대기업이 연말 보너스를 500%, 1000% 주는 것도 다 급여가 아니라 뭐죠? 인센티브입니다. 주는 이유는요. 법인은 흑자를 보면은 법인 결산할 때 뭘 내야 됩니까? 법인세를 내야 돼요. 흑자 본고에 또 원래 부가가치세가 10%잖아요. 흑자 본고에 또 10%를 내야 돼요. 그러면 흑자를 안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10% 낼 거, 그죠? 100억에 10%가 얼마요? 10억입니다. 1000억에 10%는요? 100억입니다. 그럼 어때요? 그 100억을 어떻습니까? 뿌리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흑자 폭을 줄이면 어때요? 그리고 그 직원 주는 거죠. 그게 인센티브 전략이에요. 가끔 여기 기업체 다녔던 분들 연말 되면은 주차장에 막 멋진 차가 들어오잖아요. 법인차가. 그래서 그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는 개인 사업자 중에 사자 붙은 사람들이 어때요? 연말 되면은 어때요? 태권브이 같은 애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게 다 그런 거예요. 비용 떠는 거죠. 그래서 흑자를 많이 안 보게. 공공기업도 흑자 트래픽이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포인트로 가야 되죠. 왜? 이유는 국민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로에서 왔다 갔다가 좋아요. 너무 적자를 받으면 안 되고 너무 흑자를 받으면 안 되고. 사기업은 많이 봐야겠죠. 이런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들 있습니까? 나중에 그 직급들하고 뭐가 되죠? 대화가 통하는 겁니다. 그냥 깨끗한 영혼 가지고 강의하시면 어때요? 힘들다. 특히 이쪽 분야는. 조금 알되 말 조심하시면서 하시고 눈빛 보면 알잖아요. 알고 강의하는지 모르고 강의하는지. 그래서 책 읽고 강의하는지 아니까 백인 지식이니까 참고하시고 KPI는 20개 정도까지가 제일 고도화된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KPI가 20개가 뭐가 있죠? 재무적 관점, 고객적 관점, 워크 프로세스 관점, 성장 관점. 4개 관점. 그러면 뭐 한 항목당 한 5개씩 잡힐 수도 있겠네. 야, 20개를 1년 365일 관리한다고? 대기업 다니는 애들 힘들긴 힘들겠다. 그거 다 자기 성적표 관리를 20과목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보너스 더 받으려고. 힘든 거죠, 사실. 자, 목표 설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 세팅, 계획 수립에서부터 시작. 당사자의 욕구에 대한 인식과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자, 여기서부터 이제 교육생들에게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그 앞단은 제가 하나도 안 보여줘요. 가끔 이제 대기업체 들어가면은 좀 알만하신 분들,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앞에 썼던 장표를 보여주는데 실제 뭐 공무원 교육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앞에 교육 보여주면 머리 아파합니다. 딱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보여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목표 골 세팅에 관련된 유사 용어들 보면 오브젝티브, 비전, 골, 키, 리절트 정도 여러분들 가끔씩 들어보셨는데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시죠? 어쨌든 목표를 설정하는데 뭐 이렇게 설정하는 것을 목표 설정이나 그럽니다 정도로 시작하시면 돼요. 아이스 브레이킹 대충 하시고. 그리고 목표가 있으면 좋은 이유 뭘까요? 정도. 여러분들 팀 단위로 이제 팀장으로 발령받으실 건데 6급이시면은 이 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팀의 정확한 오브젝티브와 키 리절트가 있으면 효과적이죠. 관리하는 방법.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렇죠. 어디로 갈 것인지.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과 물질과 노력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제공한다. 그렇죠. 내가 살아갈 이유, 내가 이 공간에, 이 공동체에 존재하는 이유, 있어야 될 이유겠죠.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표를 정하면 방향이 정해지므로 방황하거나 혼란스럽지 않다. 그렇죠. 이게 이제 아까 셀프 컨트롤하고 연동되는 겁니다.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제 뭐 어라인먼트 개념인데 나중에 또 추가 설명해 드릴게요. 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욕이 생긴다. 여섯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표를 정하면 삶을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오케이. 뭐 요 내용들 얘기해 주시고 요 내용이 여러분이 메시지 전할 때 뭘 해야 돼요? 아까 주도성이 증진된다. 역할이 증진된다. 의욕이 증진된다. 성과가 증진된다. 성과가 증진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적게 일하고 작년과 동일한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과죠. 우리 직원들이 작년보다 야근을 적게 하고 동일한 성과를 내는 것, 동일한 결과를 내는 것도 성과입니다. 직원들 편하게 해주는 것도 성과예요. 심리적으로 안정감 갖게 하는 것도 성과라는 거죠. 성과에 대한 잘못된 개념은 뭐예요? 작년보다 더 많이 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세요. 양적인 개념. 그게 아니라 효율적인 개념도 있다는 겁니다. 작년보다 덜 힘들고 덜 일하고 동일한 성과를 내는 것도 성과죠. 뭐 죄송한데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팀원들한테. 팀장님들이야 이제 목표의식이 있으시고 이 매출에 대한 개념, 성과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기 때문에 개념이 있으시지만 또 반면에 어때요? 부담감도 있으시잖아요. 그럼 팀원들은 어떨까요?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목표 관리, 성과 관리하면 일단 저항부터 있어요. 또 지어 짜려고 이러시는구나라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밑그림을 여러분 입장이 아니라 팀원들 입장에서 좀 보여주세요. 요게 도입되고 요렇게 되면 네가 편해진다. 네가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냐. 땡 출근 땡 퇴근하고 작년보다 일 적게 하고 똑같은 결과 내는 거, 작년보다 스트레스 적게 받고 똑같은 결과 내는 거, 그런 조직 만들려면은 요게 좀 이렇게 세팅이 돼야 된다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글지글하게 들은 내용들, 스마트 이야기 나중에 다시 해드릴게요. 스마트 이거 읽을 줄 아시죠? 스마트 읽을 줄 아시죠? 보시면 됩니다. 좋은 목표의 특성들 여러분 아실 거니까. 뭐 이거는 우리 휴먼 스킬 교육하시는 분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뭐 꿈꾸는 다락방, 보물지도, 시크릿, 그죠? 그 내용이 골자지 않습니까?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은요 또 이런 게 있는 거죠. 힘들죠 이게. 개인으로 본다 그러면 어때요? 내 인생의 미션, 비전, 그리고 뭐 인생 계획들 연간, 월간, 그래서 어때요? 주간, 일일. 그죠? 요런 개념으로, 요렇게 역산을 해가지고 잡으시면 됩니다. 역산으로, 개인적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어때요? 사명이죠. 미션이죠. 나의 존재 이유를 어디다가 둘 것인가에 따라서 어때요? 비전과 키 리절트와 나의 이니셔티브와 KPI 지수나 행동 지표들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죠?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어때요? 나의 행동 양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로 존재하고 싶은가를 정할 적에 이 존재 방식, 빙을 잘 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그게 부합되는 행동들이 저 끝에 있는 행동 양식들이 완전 달라집니다. 근데 그 행동 양식들이 일일 목표, 일일 성과 관리가 되면 주간이 되고, 주간이 되면 월이 되고, 월이 되면 분기, 반기가 되고, 반기가 되면 연이 되고, 연이 모여서 10년, 20년이 되고, 내 인생에 뭔가 비전과 미션이 달성이 되겠죠. 요렇게 내려갔다가 요렇게 또 올라오는 거죠. 역산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첫 꼭지가 이 미션이에요. 나의 사명. 내가 이 짓을 왜 하냐고. 강의라는 이 짓을. 그죠? 어디까지 할 거냐고.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영향을 주고 싶은 원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원이 있잖아요. 지금 능력에 대해서 못하지만. 이걸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확장시켜 나가고 증진시켜 나가느냐 아니면 어때요? 거기서 그냥 정체하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세태기가 빨리 올 수도 있고 리사이클 타고 끝없이 성장할 수도 있고요. 근데 모든 조직은 이 S곡선의 리사이클을 타야 지속 가능하게 성장합니다. 개인과 조직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때 많이 쓴 거 있잖아요. 차세대 먹거리를 찾아라. 그죠? 다음 먹거리를 찾아라. 근데 저처럼 기획통인 사람들은요, 이게 늘상 아예 이게 무의식적에 이게 세팅이 돼 있어요. 이 강의 다음 내가 강의 준비를 뭘 해야 될까? 어떤 컨텐츠 해야 될까? 기력이 떨어지는데 체력을 키워야 될까? 아니면 다음 먹거리를 뭐 해야 될까? 또는 새로운 환경은 없을까? 꼭 서서 강의해야 될까? 또는 했던 강의를 계속 해야 될까? 다른 방법 없을까? 끝없이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나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강사님들 역시 어때요? 요 성과 관리, 목표 관리를 하시면서도 본인의 사명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 이제 비기너 입장에 계신 분도 계시고, 뭐 쉽게 표현하면 우리 때 뿅아리들도 계시고 중딱도 계시고 장딱도 계시는데, 그죠? 장딱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독수리를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도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장딱이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늙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됩니다, 그죠? 비참한가? 현실이? 그럼 이렇게 이 리사이클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비기너 생활은 죄송한데 최소 3년입니다. 특히 제가 젊은 강사님들 늘 강조하는데 너무 조급증이 있어요. 1년 안에 결과물을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1년 만에 안 되면요. 또 다른 뚜껑을 열어보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뚜껑 3개는 열어봤는데 다 3개 다 밥이 안 됐어. 차라리 한 개 밥솥만 좀 3년 정도. 예. 여러 개의 우물물을 파야죠. 한 우물을 파면 안 되고. 근데 그 우물을 팔 적에 최소한 3년은 좀 파시라고요. 한 달 파다가 아닌 것 같아. 물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어때요? 한 달에 한 번씩 12개 우물을 파면은, 예, 10년 파보십시오. 물이 안 나옵니다. 최소 3년이죠. 1000일 야하시죠. 1000일 정도는 한 분야에 몰입을 하셔야 어느 정도 일가견이 생깁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예. 그래야 어때요? 어디 가서 어때요? 평타 이상이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